우리 집 침실을 호텔 분위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구를 바꾸면 되죠. 예. 침구를 바꾸시려면 일산 밤리단길에 자리하고 있는 헬렌스타인 쇼룸 매장을 찾아가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릉 신도시역 용두동 현천동. 우리가 만만한가? 강선 12단지가 조만간 리모델링 사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 녹색 건축 설계 기준을 마련한 고양시. 화전 쌍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까? 고양시의 미제거 지뢰가 136발이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는 황금장어를 행주 어부들이 잡았다고 합니다. 양일초 콩나무 그린 커튼이 인기가 있고요. 확 달라진 고양 아랫누리 해바지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릉 신도시 주변 마을이 네. 기피시설 문제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네, 창릉 신도시 기피시설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기피시설의 첫 번째는 창릉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면서 이제 필수적으로 새로 생겨야 하는 시설. 네.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장,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자, 네. 이게 하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창릉 신도시에 수용되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기존의 시설. 그러니까는 레미콘 공장, 또 고물상. 자, 요게 옮겨가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네. 네. 이 두 가지 다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먼저 소각장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반발이 일어났던 곳이 향동 주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신도시죠. 창릉 신도시 구역 중에 가장 이제 끄트머리 쪽에 네. 고기로 그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자리를 LH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향동지구, 네. 지금 8,000세대가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 향동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동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또 대규모로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LH가 서둘러서 다른 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향동이랑 약간 떨어지게 발표를 이번에 했죠. 조금 거리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은 용두동 근처예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럼요. 용두동은 자연마을이죠. 거기가. 3기 신도시에 수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좀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연마을인데 LH가 이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만하냐 반발이. 그렇죠. 예. 우리가 아파트 안 산다고 만만해 보이냐?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각장 그 기피시설에 대한 문제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레미콘 공장. 이제 창릉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레미콘 공장 어디로 가냐 이 문제인데 그게 부지가 발표됐잖아요. 레미콘 공장도 이제 많은 트럭들이 오가게 돼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현천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현천동 주변에도 난전마을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연부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불만이 크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특히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분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피시설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 또는 고양시와의 사전 어떤 조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반발이 큰데 LH는 기존에 지정된 장소를 이제 와서 이전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자리를 지정을 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기존대로 지금 발표된 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 뜻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피시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또 지자체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협의 시스템이 지금 부재하다. 사전에 좀 미리 조율을 해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 건 뭐냐면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도 함께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곳에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수영장을 함께 마련해 준다거나. 자, 그런데 이런 제안들은 이미 이렇게 많은 진도가 나간 이런 창릉 신도시 주변 마을에는 이미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창릉은 올해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협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LH에서 난감해할 것 같긴 하네요.
일기 신도시인 일산, 고양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 리모델링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고양시 아파트 단지가 또 포함이 됐는데요. 바로 강선 12단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는데 그때 문촌 16단지가 예.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업인 건가요? 네, 또 다른 사업이에요. 그때 발표했던 문촌 16단지죠. 네. 그때 발표했던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줘서 내년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강선 12단지가 포함된 이 지원 사업은 한 달 만에 뚝딱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겠다. 한 달 만에 그걸 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예. 좀 속 시원하고 빨리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예전에 발표됐던 문촌 16단지의 경우를 들면은 컨설팅을 자세히 해주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세대별 분담금의 산출을 네. 해줍니다.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지 요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 컨설팅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시작했는데 내년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결과들을 도출될 수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강선 12단지 경우에는 3, 4주면은 네. 내용이 끝나요. 네. 그럼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냥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대략적인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주 목적입니다. 네네. 또 추가적으로는 리모델링으로 한 평 늘리는데 얼마의 추가 비용이 들지 요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경기도도 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마 좀 실험적으로 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지원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경기도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 이 사업에 각각 일산에 있는 단지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두 가지 단지 다 이제 걸어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예, 거리가 예. 붙어 있어요. 다 주염역 가까이 있습니다. 강선 12단지가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강선 12단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단지들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때 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앞으로도 많은 도시 개발이 남아 있잖아요. 창릉 네. 신도시를 포함해서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민간 건축물들이 대부분 녹색 건축으로 설계될 거라고 합니다. 자, 녹색 건축, 이게 뭐 색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녹색 건축이 뭔지 우선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녹색 건축물이란 게 친환경 건축물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렇게도 불릴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앞으로 고양시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축을 이 녹색 건축으로 짓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고양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녹색 건축에 대한 설계 기준화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5월 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5월 달 이후에 들어온 설계안들 중에 일정 규모가 되는 건물들은 민간 건축들도 다 이런 적용 대상이 돼서 녹색 건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재료를 친환경 재료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탄소 자재 또는 뭐 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계, 뭐 물도 아껴야 되니까 그런 기계들을 다 거기에 설계 안에 다 넣어야 된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내 환경에도 좀 신경을 썼는데 이거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예요. 층간소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간소음 굉장히 요즘에 머리 아프잖아요. 층간소음을 줄이는 그런 공법이나 자재를 써야 됩니다.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좋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스, 물, 전기, 그렇죠. 또는 지역 난방, 이게 다 에너지잖아요. 네. 그 에너지들을 모두 통합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다 그 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는지를 예. 이렇게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건물에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앞으로 고양시에서 지어질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녹색 건축 기준이 적용돼서 지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떤 친환경 도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화두인 그 탄소 저감, 그거에 새로운 정책을 좀 제시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덕양구 화전동에 네. 쌍굴 두 네. 개의 굴이 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굴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 문화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실렸나요? 이 굴의 명칭은 고양 화전 쌍굴이라고 일명 이렇게 불리는데 예. 정확한 동네는 덕은동입니다. 여기서 덕은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굴이 일제강점기 때 이게 군수 물자를 이렇게 수송하기 위한 경성 수색 조차장. 아예 발음이 어렵네요. 예, 예. 지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기차들이 예.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차 이제 정류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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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설 중에 일부로 만들어진 이제 두 개의 굴입니다. 그래서 쌍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윗굴이 있고 아랫굴이 있는데 이 위의 굴은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예. 아래쪽에 있는 굴은 폐쇄되어 있는 그런 굴입니다. 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네. 이걸 문화적으로도 활용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의선 그리고 요 수색 기지 자체가 일제의 수탈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 쌍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죽어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덤과 그 비석도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쌍굴을 역사를 교육하고 그리고 또 문화를 갖다가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자라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 쌍굴이 지금 그 한국철도공사 소유거든요. 예. 근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런 고양시의 요구와 움직임에 호응을 해서 최근에 고양 쌍굴의 역사적 활용 방안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철도공사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쌍굴 주변 지역을 철도 기록관과 복합 기능의 역사관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규근 시의원도 지난 5월에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걸 발표해서 이 쌍굴을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폐터널인데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다른 지역 사례도 있나요? 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산의 별빛 터널, 여기도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상당히 유명한 장소고요. 그다음에 광양에는 또 그 폐 동굴을 이용해서 와인 동굴을 또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 쌍굴은 여기에 이제 역사적 의미를 좀 더해서 이제 교육과 또 이런 어떤 문화를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고양시에 지뢰가 있다. 그런데 136발이나 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양시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고양시 곳곳에 군사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사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주변에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군에서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발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136발의 지뢰가 고양시에 있는 지뢰의 전체 숫자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제거 대상으로 지정한 지뢰 중에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은 지뢰가 136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기사화됐는데, 네. 그 제거 대상 지뢰, 요게 시민들한테 안전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특정이 안 돼 있는 지뢰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제거 대상 지뢰라는 거는 그 지뢰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를 군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군사적 지금 목적상 이제는 요거는 제거해도 된다라고 군에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지뢰. 그런데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군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걸 타령을 하면서 제거 대상에 지정은 해놓고 아직까지 제거 작업을 빨리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요즘에 워낙 기후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예. 폭우가 온다거나 무슨 산사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유실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거 대상으로 분류했으면 하루빨리 이걸 제거하는 게 우리 고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136발 도대체 어디 있는지 뭐 안전 문제 때문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되나요? 자,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지극히 이렇게 폐쇄적으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숫자만 발표했다 뿐이지 어느 지역에 몇 발이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지뢰의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거를 민간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제거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고양시도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에 있는 지뢰들을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 행주 어부들이 황금장어를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황금색,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누런색을 띠고 있는 이런 아주 대형 장어를 김포대교 위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이 어부로 생활했던 그런 행주 어부들도 이렇게 황금색 장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어를 두고 이게 돌연변이냐 아니면 길조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어민들은 이거를 좋은 징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올가을 정말 풍어가 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 내에서 보시는 이 건물은 일산동구 식사동의 양일초등학교인데요. 건물 외벽에 넝쿨 식물인 제비콩이 10m 넘게 이렇게 시원하게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도시 열섬화를 완화하고 녹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일명 그린 커튼입니다. 이 그린 커튼이 이렇게 설치된 이유는 태양광을 차단해서 전기 에너지를 줄여주고 그리고 미세먼지와 소음도 절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정서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11월에는 콩도 이렇게 또 수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고향 아람누리 가보셨나요? 사진 속 장소는 아람누리 지하에 열린 광장인 해바지터인데요. 예전에 이곳에는 그 조경 화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깔끔한 인조잔디가 깔리고 파라솔과 아늑한 빈백 소파가 놓여서 누구나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해바지터에서 임대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 상가들을 전시 공간으로 바꿔서 나도 아트 콜렉터라는 아트 마켓을 열기도 했습니다. 고향문화재단은 장기적으로 아람미술관과 해바지터를 연결하는 미술관 플랫폼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